호주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술이나 담배처럼 소셜미디어도 청소년들에게 해롭다고 본 건데요. 갑론을박은 여전합니다. 보도에 장효인 기자입니다. 14세로 등록된 이용자가 인스타그램을 누르자 16세가 될 때까지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가 뜹니다. 호주에서 현지 시간 10일부터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사용이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With one law, we can protect Generation Alpha from being sucked into purgatory by predatory algorithms described by the man who created the feature as behavioral cocaine. 유튜브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틱톡, X 등 10개 소셜미디어가 대상입니다. 법을 따르지 않는 업체는 우리 돈으로 최대 485억 원의 벌금을 내야 하지만 이용자나 부모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소셜미디어가 청소년들의 극단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 등이 잇따르자 정부가 칼을 빼든 건데 갑론을박은 여전합니다. Because there's so many mental health implications, and to take that off my hands and leave it to the government to decide. It would be fine for some people, but for some people it would worsen their mental health because you're sending the isolated, alone people back. 유튜브는 성급한 입법이라고 비판했고 호주의 한 민간단체는 헌법이 보장하는 의사소통의 자유를 박탈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세계 최초로 진행되는 호주의 이번 실험은 덴마크처럼 비슷한 조치를 추진 중인 다른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소셜미디어 업체들은 호주 정부의 결정에 따라 16세 미만의 로그인을 막는데 로그인하지 않아도 콘텐츠를 볼 수 있을 때도 있어 실효성 논란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TV 장효윤입니다. 호주 정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 10개의 소셜미디어를 대상으로 청소년 이용자의 계정을 차단하도록 하자 대체 서비스가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호주의 아이폰 앱 장터, 앱스토어의 무료 앱 순위를 보면 중국 바이트댄스가 만든 소셜미디어 서비스인 레몬에잇과 요프, 컨버스타 등이 각각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이날부터 부모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만 16세 미만 이용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모텔 흉기 난동범 A씨가 과거 성범죄로 복역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앞선 사건들 모두 SNS를 통해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과거 성범죄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SNS로 알게 된 10대 여학생을 집으로 불러내기 위해 협박하고 강제로 성폭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2016년에도 SNS로 만난 10대 여자 청소년을 강제추행해 처벌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투신해 사망하기 전 피해 여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시도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성착취 피해를 일으킨 자경단의 총책 김노관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검찰 구형량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김노관을 향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악랄해 영구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김노관을 체포합니다. 가능성 착취물 제작 및 배포 혐의예요. 역대 최다 피해자를 낳은 성착취 범죄 집단 자경단의 총책 김노관에게 1심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노관은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을 목사라 칭하며 미성년자 등을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노관과 조직원들은 SNS에서 조건 만남을 하는 여성이나 텔레그램방에 입장하려는 남성들의 신상 정보를 알아낸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성폭행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밝혀진 피해자는 261명에 김노관과 조직원들이 제작한 성착취물은 2,000개가 넘습니다. 이 같은 피해자 규모는 비슷한 사건인 조주빈의 박사방 사건 73명의 3배가 넘습니다. 재판부는 김노관에게 당초 무기징역과 취업 제한 10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을 선고해달라고 한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김노관이 공범을 통해 피해자 가족에게 성착취 영상을 보내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며 비록 초범이고 소수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김노관에게 적용한 범죄 집단 조직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김노관이 범행에 가담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조차 성적으로 착취하고 신상유포 협박을 하며 피해자 포섭을 강요한 만큼 같은 목적으로 계속적인 결합체를 형성한 걸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성착취 조직의 공범들에겐 범죄 조직 가입 활동 혐의를 무죄로 받고 이들에겐 최대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연합뉴스 TV 방준혁입니다. 날로 다양해져가는 사이버 성폭력 범죄에 대해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300명이 넘는 피해자를 협박해 성착취 범죄를 저질러 온 조직 총책도 검거됐습니다. 박준혁 기자입니다. 집 밖을 나서던 한 남성이 경찰관들에게 붙잡힙니다. 체포영장 집행하는 거예요, 지금? 이른바 참교육단이라는 이름의 사이버 성착취 조직을 이끌던 20대 남성 A씨가 체포될 당시 모습입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SNS에 지인 능욕 사진을 합성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돌연 의뢰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했습니다. 이렇게 유인한 피해자만 342명. 피해자들은 A씨에게 반성문과 일상을 보고했고 알몸 각서를 올리는 등 성착취 대상이 됐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약 1년간 사이버 성폭력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경찰은 A씨를 포함한 사이버 성폭력 사범 418명을 검거했고 이 중 28명을 구속했습니다. 검거 대상 가운데에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범죄가 13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 영상물 범죄와 불법 촬영물도 각각 95건과 83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기간 검거된 피의자 중에는 채팅 앱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제공받거나 신체를 몰래 촬영해 피해자 지인에게 전송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AI봇을 이용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피의자 25명이 무더기로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사이버 성폭력은 한 가족의 삶을 파괴하는 사회적, 인격적 살인 행위에 해당되는 범죄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향후 지속적 모니터링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 TV 박준혁입니다.